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바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넷플릭스가 생겨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히트하게 되었고 일본의 실사작품도 똑같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월드 페트롤 순위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3편 그리고 일본 작품은 애니메이션 단다단만 있어요. 사실 일본 내 순위만 봐도 실사작품들은 애니메이션에 밀려가지고 순위에서 항상 고전하거든요. 저는 일본 드라마가 성장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의 팀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일본은 애니랑 게임 잘 나가는 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31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유리심장입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일본 드라마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과 유리심장, 이 두 작품 모두 사토 타케루가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토 타케루라는 배우가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의 기사가 좀 많이 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일본에서 워낙 유명한 톱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바람의 검심 실사 영화의 켄신 역할로 많이 알려진 배우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중에서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라는 작품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배우다. 그런데 최근 2, 3년간 이 배우 기사가 많이 나온 이유는 이 배우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글로벌한 히트 현상에 대해서 물론 내두익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잘 나가는 걸 폄하하거나 한국이 국책으로 밀어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분이 말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한국 작품들이 글로벌하게 히트하는 상황이 부럽다. 우리 일본도 한국처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하고 한국을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충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작품을 좋아하고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으로 한국 작품들에 대해 열등감, 시기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음침하다, 겉으로는 호감을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반일 여론이 강한 곳에서는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사토 타케루가 했던 한국 관련 발언들도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발언들에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작품들이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걸 부러워하고 일본 작품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목표를 말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반법론적인 부분에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한 파급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영향이 컸으니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콘텐츠들이 기회가 열린 거예요. 한국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히트작이 터지면서 잘 치고 나갔고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 이미 일본도 넷플릭스에서 글로벌하게 반응이 왔던 작품이 있죠. 아리스 인 보더랜드 곧 시즌3가 나옵니다. 올해 오징어 게임이 기대보다 반응이 별로였기 때문에 만약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3가 잘 나온다면 오징어 게임과 비교가 되면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나 아리스 인 보더랜드 같은 데스게임류는 되게 일본스러운 장르 내지는 소재잖아요. 일본 콘텐츠가 글로벌 히트를 노린다면 이런 장르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리뷰하게 된 유리심장이라는 드라마는 이것도 되게 일본스러운 작품이긴 해요. 밴드 그리고 청춘, 일본은 사실 밴드 음악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밴드 음악으로 K-팝 같은 글로벌한 파급력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죠. 밴드 음악이야 어느 나라에나 다 있으니까. K-팝은 음악 장르이자 하나의 문화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큰 무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밴드 음악은 그런 게 안 되죠. 하지만 일본의 좋은 밴드, 좋은 음악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다. 이 드라마 유리심장도 좋은 작품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영향이 이 작품에 잘 농축되어 있어요. 저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월드 페트롤 순위 탑10에는 들지 못했네요. 지금 월드 페트롤 순위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3편 그리고 일본 작품은 애니메이션 단다단만 있어요. 사실 일본 내 순위만 봐도 실사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에 밀려가지고 순위에서 항상 고전하거든요. 유리심장은 넷플릭스 일본 순위에서
차트에서 1위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탑10의 대부분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저는 일본 드라마가 성장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의 팀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애니가 잘 나가는 건 좋은 거잖아. 귀멸의 칼날 곧 한국에 개봉하는데 한국에서도 흥행 대박날 분위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한국 순위에도 지금 일본 애니가 탑10 안에 3편이나 있습니다. 일본이 애니도 그렇고 게임도 대단하잖아요. 그냥 일본은 애니랑 게임 잘 나가는 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사토 타케루 같은 실사작품 배우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유리심장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이고 제작 관련 인터뷰에서 사토 타케루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토 타케루는 이 작품의 주연 배우이면서 공동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바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넷플릭스가 생겨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히트하게 되었고 일본의 실사작품도 똑같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목표였고 꿈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리심장의 영상화는 그 실현에 맞추어 내디딘 첫걸음입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고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많이 떴어요. 사토 타케루가 한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거는 이전부터 그랬으니까 한국에서는 얘 또 이러네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실린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면 뒤에 두 문장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무튼 사토 타케루가 한국 드라마처럼 넷플릭스에서 글로벌한 히트를 하는 걸 목표로 만든 드라마가 유리심장이다. 이미 말했듯이 좋은 작품입니다. 재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재로는 글로벌 히트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는 건 진심입니다. 저야 뭐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간단하게 작품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밴드 소재 순정 만화 같은 내용입니다. 남주가 천재 뮤지션 그리고 여주는 드러머야. 기본적인 4인 구성의 밴드, 남주가 보컬 겸 베이스고 남자 기타리스트, 남자 키보드 있고요. 여주가 드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하나잖아. 남자 셋이 다 꽃미남이야. 여주는 평범하게 생겼고 너무 순정 만화 같은 멤버 구성이죠. 전형적인 꽃보다 남자류. 그런데 꽃보다 남자 같은 순정 만화와 비교해서 이 작품은 여자 주인공에게 더 많은 역할과 능력이 부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째서인지 너무 잘난 남자가 평범한 여자한테 대시하는 그런 전형적인 순정 만화 내용이 아니라요. 주인공의 드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공 이름은 사이조 아카네입니다. 이 드라마 첫 장면이 아카네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밴드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이에요. 너의 드럼은 주변을 보지 않는다. 너무 너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밴드와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잘려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새로운 밴드에 들어가려고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비슷한 이유로 계속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후지타니 나오키라는 천재 뮤지션이 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가 뜨거든요. 후지타니 나오키뿐 아니라 기타 키보드가 다 유명한 멤버들이야. 그런데 밴드의 드러머로 나오키가 아카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인연, 몇 년 전에 아카네가 밴드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때가 야외 락 페스티벌 때였거든요. 엄청 폭우가 쏟아져서 그날 페스티벌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 페스티벌 보러 온 관객들이 다 실망하면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고 그 관객들 사이에서 방금 밴드에서 해고당하고 망연자실한 아카네가 서 있어요. 그런데 아카네가 갑자기 드럼을 막 무대도 아니고 길거리 맨바닥에 막 깔더니 그 폭우 속에서 미친듯이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막 구경해. 휴대폰으로 영상도 찍고. 그런데 그때 저 멀리 무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와요. 원래 공연 예정이었던 후지타니 나오키가 폭우로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아카네의 드럼 소리를 듣고 거기에 꽂혀서 막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드라마 첫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의 연출이 예술입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부터 이렇게 확 사로잡더라고요. 와, 이 드라마 범상치 않구나. 10부작짜리 긴 드라마라서 보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이 첫 시작 장면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전체에서 제일 볼만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좀 과장하면 이 드라마의 절반은 본 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했을 테니까 나오키는 아카네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자기 밴드를 만들 때 아카네를 드럼으로 섭외를 한 거죠. 아카네가 예전에 밴드에서 해고당하고 다른 밴드 오디션에서도 계속 탈락한 이유가 오히려 나오키에게는 아카네를 섭외한 이유가 된 거예요. 처음에 아카네가 그걸 자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밴드 음악에 자기 드럼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형편없어. 그래서 밴드의 키보드 멤버에게 네 드럼이 지금 우리 밴드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식으로 칠 거면 그만둬라. 이런 말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 밴드가 첫 무대를 할 때 드럼 제외하면 다 유명한 뮤지션들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다들 이 밴드는 드럼이 구멍이네. 왜 저런 평범한 드럼이 저 밴드에 있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키가 아카네한테 좀 더 마음껏 네 드럼을 치라고 그런 말을 해요. 알고 보니 나오키가 만든 음악은 아카네의 드럼에 맞춰
맞춰서 만든 음악이었던 거야. 아카네가 주변에 억지로 맞추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드럼을 마음껏 치면 그때서야 그 음악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카네가 드럼을 정말 멋지게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초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아카네가 밴드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활동을 해나간다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예요. 로맨스 당연히 있고요. 그냥 순정만화 내용입니다. 평범하게 생긴 여주인공이 꽃미남 3명이랑 밴드를 하는데 로맨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키 역의 사토 타케루뿐 아니라 키보드 치는 멤버 배우가 시손준입니다. 엄청 꽃미남으로 유명한 배우. 이 드라마에서도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기타는 마치다 케이타, 이분도 잘생겼고, 그리고 라이벌 밴드가 있어요. 그 라이벌 밴드의 보컬은 쓰다 마사키야. 그 라이벌 밴드도 인기가 엄청 많고 쓰다 마사키 캐릭터도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매우 순정 만화스러운 전개로 이 쓰다 마사키 캐릭터도 여주인공한테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엄청 멋진 남자들한테 둘러싸인 평범하게 생긴 여주인공이라는 순정 만화스러운 그림이 작품 내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 캐스팅이 진짜 미쳤어요. 작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거든요. 사토 타케루, 쓰다 마사키, 시손준 같은 최정상급 쟁쟁한 배우들에 둘러싸인 지금까지 대부분의 작품에서 조연이나 단역급으로만 출연한 2000년생 무명 여배우 미야자키 유. 무명 여배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출연 작품은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본 작품도 몇 개 있는데 이 배우는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단역급이라서. 그런 배우가 이런 화제작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작품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의도된 캐스팅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배우 외모가 평범합니다. 여배우 중에서는 엄청 예쁘거나 화려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드럼 치는 모습이 장난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드럼 연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드라마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 히트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이 드라마는 미야자키 유라는 배우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만큼 너무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럼 치는 장면에서 아예 사람이 달라져. 박력이나 카리스마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예뻐 보이기까지 해요. 드럼 치는 장면에서만 미모가 몇 단계는 올라가요. 가장 큰 이유는 표정이 너무 좋아요.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 배우는 표정이 너무 좋다. 드럼을 치면서 막 환희에 차 있는 그 얼굴 표정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분명히 이 배우는 앞으로 여러 작품들에서 섭외가 줄을 잇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꽃미남 3인방과 표정이 너무 좋은 여자 드러머.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공연 장면이 다 볼만해요. 음악도 좋고 눈호강, 귀호강. 그런데 드라마의 전반부는 그런 공연이나 연주 장면이 많이 나와서 재밌는데 후반부는 드라마 서사 진행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되니까 연주 장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지고 지루합니다. 10부작이라서 내용이 너무 길어. 소재의 한계도 있지만 이 드라마 자체도 후반에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글로벌하게 히트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재밌고 매우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매니저 역할로 카라타 에리카가 나온 것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카라타 에리카는 불륜 논란을 완전히 극복을 한 것 같네요. 여러 작품들에 잘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신칸센 대폭파라는 일본 영화가 상당히 괜찮았고 일본 드라마까지 유리심장이라는 괜찮은 작품이 나왔어요. 사토 타케루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나올 오리지널 일본 콘텐츠들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유리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